할매가 쏜다. 영등포구 신길동 골목 어귀에 살고 있는 오말순 할머니, 올해 75입니다. 동네에서는 말순 할매라고 부르는데 사실 제대로 된 이름보다는 잔소리 대장이라는 별명이 더 유명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종일 동네를 순찰하며 아이고, 이것들이 또 하고 누군가를 타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말순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매월 넷째 주 화요일마다 연금을 찾으러 가는 날이었죠. 평소 같으면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며 은행 직원들 험담으로 하루를 시작할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머, 이게 웬일이야? 말순 할머니가 은행에서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누르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큰일 났어, 큰일. 할매가 로또에 당첨됐어. 전화를 받은 옆집 영희 아줌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할머니. 진짜요? 얼마나 당첨됐는데요? 말순 할머니는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직은 비밀이야.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들 고생 안 시킬 수 있을 정도는 돼. 순식간에 동네가 뒤집혔습니다. 영희 아줌마가 정육점 아줌마에게, 정육점 아줌마가 슈퍼 할아버지에게, 슈퍼 할아버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오후가 되기도 전에 신길동 전체가 말순 할매의 로또 당첨 소식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평소에 말순 할머니를 잔소리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할머니, 저희 집 앞 화분 좀 봐주시겠어요? 하루아침에 동네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속으로 빙긋 웃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부터 말순 할머니 집에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것은 부산에 사는 큰아들 오대식이었습니다. 어머니, 로또 당첨됐다는 게 정말이에요? 평소에는 석 달에 한 번 안부 전화 오는 게 고작이었는데 오늘은 새벽 6시부터 전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에 사는 둘째 딸 오미영이었습니다. 엄마, 당첨금이 얼마예요? 세금은 얼마나 떼가요? 셋째는 대구에 사는 막내 아들 오승철, 넷째는 미국에 사는 조카 오준호. 하루 종일 전화만 15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만 겨우 얼굴 한 번 보던 가족들이 하나둘씩 서울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건 큰아들 대식이었습니다. 어머니, 당첨금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해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엔 둘째 딸 미영이가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엄마, 투자를 잘하면 돈이 몇 배로 불어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좋은 펀드 매니저가 있거든요. 막내 승철이는 아예 회사에 휴가를 내고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부동산 투자가 제일 안전해요. 제가 좋은 땅 몇 군데 알아봤어요. 심지어 10년 넘게 연락도 끊고 지내던 사촌 여동생까지 나타났습니다. 언니, 우리 어릴 때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는데. 혹시 여유 있으면 우리 아들 결혼 자금 좀. 말순 할머니 집은 하루아침에 가족 회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투자 상담이, 안방에서는 세금 계산이, 부엌에서는 유산 분배 회의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큰아들 대식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당첨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주셔야 계획을 세우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말순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말순 할머니가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적이 없어. 말순 할머니가 마침내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족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한 말은 뭐예요? 둘째 딸 미영이가 황당해하며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내가 로또를 언제 사봤다고.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막내 승철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얼굴 보고 싶어서지.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안 하던 것들이 돈 얘기만 나오니까 새벽부터 전화하고 달려오고.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큰아들 대식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너희들이 할머니 돈 때문에 모인 거지.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직격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작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거든요. 진실이 밝혀진 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촌 여동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는 진짜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놀리는 거야? 나는 여기까지 오느라 교통비만 10만 원이 들었다고. 그러자 둘째 딸 미영이가 맞받아쳤습니다. 아이고, 고모는 정말 10년 넘게 안부 한 번 안 묻다가 돈 얘기만 나오니까 나타나서는 염치가 있어야지. 평소에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승철이도 큰형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소에 어머니 안부는 안 묻고 돈 얘기만 나오니까 갑자기 효자 행세하고. 큰아들 대식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야, 너나 잘하자. 너는 언제 어머니께 용돈이라도 드려봤냐? 이번에는 과거 재산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유산 정리한 것도 생각해봐. 누가 더 희생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숨겨진 가족사까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아직도 첫사랑 생각하고 있다며? 그럼 형부는 알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것들이 진짜. 거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가족을 모으려고 했던 계획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가족들이 서로 소리 지르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들아. 말순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가족들은 할머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하게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말순 할머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들고 온 상자를 보자 가족들의 싸움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둘째 딸 미영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던 것은 가족 전체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죠. 큰아들 대식이는 초등학생, 둘째 딸 미영이는 유치원생, 막내 승철이는 갓난아기였습니다. 이거 우리지? 막내 승철이가 신기해하며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 생일날 찍은 거야.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사진을 보자 가족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까까지의 험악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추억에 잠긴 따뜻한 미소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대식이 첫돌 사진이고 이건 미영이 입학식 사진이야.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그때의 에피소드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승철이는 이때 열이 나서 병원에 갔었는데 주사 맞기 싫다고 울었잖아.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편지들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어머니 날에 써준 편지들, 군대에서 보내온 편지들, 결혼 소식을 알려온 카드들. 말순 할머니는 모든 걸 다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다 보관하고 계셨구나. 둘째 딸 미영이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아들 대식이도 어린 시절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저 때 제가 화가가 되겠다고 했었죠? 사촌 여동생도 함께 찍은 옛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사이좋게 지냈었는데. 아까까지의 다툼이 무색할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옛 추억에 잠겨 있을 때 말순 할머니가 상자 맨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진짜 선물을 줄게. 가족들이 다시 한번 집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라 따뜻한 기대감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서 나온 것은 정성스럽게 만든 가족사진 앨범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직접 사진을 정리하고 한 장 한 장 설명을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대식이 첫 걸음마 마이너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미영이 졸업식 마이너스 울면서 상 받던 모습, 승철이 군대 입대 마이너스 엄마가 더 울었음 같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걸 언제 만드셨어요? 막내 승철이가 감동받아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만들었지.
너희들이 바빠서 자주 못 보니까 이걸로라도 옛날 생각하라고.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작은 땅 문서였습니다. 경기도 어느 시골에 있는 작은 텃밭이었죠. 이건 뭐예요? 둘째 딸 미영이가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가 몇 년 전에 산 땅이야. 크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같이 농사 지으면서 자주 만날 수 있으라고 샀어. 말순 할머니의 설명에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말마다 여기서 함께 농사 짓고 수확한 것들로 함께 밥 해먹고 그런 상상을 했거든.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돈이 아닌 진짜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큰아들 대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사촌 여동생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부렸어. 둘째 딸 미영이가 말순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말순 할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선물 가족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진실이 모두 밝혀진 후 가족들은 처음에는 말순 할머니에게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로또 때문에 얼마나 설렜는데. 하지만 그 화도 잠깐이었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가 이런 작전을 세우실 줄이야. 막내 승철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완전히 속았어요. 큰아들 대식이도 머리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연기력이 대단하시네요. 진짜 배우해도 되겠어요. 둘째 딸 미영이가 말순 할머니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로또는 우리 가족이네요. 이 말에 모든 사람이 공감했습니다.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깨달았거든요. 사촌 여동생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앞으로는 이런 작전 쓰지 말고 그냥 보고 싶다고 해요. 우리가 바로 달려갈게요. 가족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니 정말 좋았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간단한 반찬들이었지만 어떤 호텔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김치찌개 맛이 예전 그대로네요. 이 맛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가족들의 칭찬에 말순 할머니는 연신 음식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너희들 다 말랐어. 식사 후에는 함께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근황도 나누고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일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다음 날부터 가족들은 하나둘씩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만남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난 후 말순 할머니는 혼자 집 정리를 하며 지난 며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비록 거짓말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뿔뿔이 흩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거든요. 큰아들 대식이는 떠나면서 어머니,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둘째 딸 미영이도 엄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막내 승철이는 아예 할머니가 준 텃밭에서 주말 농장 해봐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벌써 다음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막내 승철이는 35이 넘도록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놈을 어떻게든 장가보내야 하는데. 말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말순 할머니는 동네 슈퍼에 가서 아줌마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요즘 이상해. 자꾸 예쁜 옷 사입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혹시 여자친구가 생긴 게 아닐까? 물론 이것도 말순 할머니의 새로운 작전이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그럼 곧 결혼 소식이 있겠네요. 동네 아줌마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속으로 빙긋 웃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승철이가 전화를 걸어올 차례였습니다. 할머니, 동네에서 제가 결혼한다는 소문이 돈다는데. 정말이에요? 말순 할머니는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어? 할머니는 모르는데. 며칠 후 승철이가 급하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철이가 정말로 여자친구를 데려온 것입니다. 할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거든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가족이 자주 모이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할매의 다음 작전도 성공이네. 말순 할머니가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즐거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